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오늘 잡 콘서트가 열렸는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참여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갓 개통한 호남 고속철 KTX가 첫날부터 운행 중 차체가 파손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설계한 건축가 우규승 씨가 회색빛 광주의 시민들을 위한 도심 정원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청년들의 기대와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인턴 및 취업 시 1000명을 수용하는 강당 안이 젊은이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통로에 주저앉았고 그마저도 부족해 강당 밖에도 진을 쳤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는 한정관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5개 공공기관에 참여한 채용 설명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모두들 원하는 꿈의 직장이니까. 구직자들에게 공기업은 원래부터 인기였지만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업들이 이전한 뒤로 지역 대학생과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 내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경쟁률이 세겠구나라는 거를 솔직히 주변 친구들만 봐도 체감을 할 수 있어요. 공기업들은 지역 젊은이들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서류 가점을 3%씩 드리고 있고요. 또 그래서 추천 전형이라든지 채용 우대형 인턴이라든지. 농어촌공사는 전체 채용 인원의 10%,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의 20%를 광주 전남에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부터 적용하기로 한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개 공공기관이 밝힌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1000여 명. 공기업 이전과 우대 정책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을 기회의 문이 지역 청년들에게 조금 더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 밖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채용 행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잇따라 열립니다.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주관하는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오는 1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현대 기아차가 협력사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매년 권역별로 마련하는 채용 박람회. 올해는 광주 권역 37개 협력사들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력 구직자를 위한 채용 코너를 운영하고 취업 컨설팅 업자와 협력해 상시 채용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협력사가 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30일엔 2015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중소기업청 등이 그동안 각자 열어왔던 채용 행사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구인 구직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현장 채용에 참여하고 200여 개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구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조선대학교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능력중심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KT와 LG,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지족공사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 첫날부터 제대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 못한 건 둘째치고라도 차체 일부가 파손돼서 선로 중간에 멈춰서기까지 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달렸다는데 이건 또 무슨 굴욕인지요. 시운전만 1000번 했다는 말이 참 무색하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 개통 첫날인 어제 낮 12시 5분 용산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광명역과 오송역 사이에서 출발 16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열차의 워셔액 주입구 잠금 장치가 파손돼 덮개가 열린 겁니다. 고장난 걸 알고도 이 열차는 7분 만에 다시 출발해 정상 속도의 3분의 2로 익산역까지 운행했습니다. 중간에 수리를 하려고 제작업체를 불렀지만
길을 못 찾은 직원은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청테이프를 붙여 덮개를 고정한 뒤 운행을 계속했지만 테이프가 뜯겨나가 다시 붙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해당 열차가 목적지인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시간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17분이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도 코레일과 제작사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가 파손이 됐고 그걸 열고 달리다 보니까 4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데 3개가 다 파손이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니까 청테이프를 붙인 거는 코레일입니다. 또 다른 호남고속철 KTX 2대도 각각 신호 오류 등을 이유로 최고 17분까지 지연되는 등 승객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교통의 새 역사를 연다던 호남고속철. 개통 첫날부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첫날 광주 송정역 이용객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광주역 이용객 수는 급감했습니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송정역 승하차 인원은 9,9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00명, 비율로는 44% 늘었습니다. 반면 KTX가 서지 않는 광주역은 이용객 수가 3,2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77% 감소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한전 본사에는 배달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편할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무슨 영문인지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전 건물에 도착한 택배기사 배모 씨가 1층에서 전화로 물건을 받을 한전 직원을 불러냅니다. 1층으로 택배 받으러 내려오셔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1층은 내려오셔야 돼. 부문 1층. 1층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벌어지는 진풍경입니다. 당연히 택배 배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배를 배달하다 보면 이제 한 100개 정도 갖고 가면 100개나 50개 정도 하면 거의 1시간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기업에서 이렇게 20개, 30개 갖고 와서 1시간, 2시간 잡아버리면 불편하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층짜리 건물이다 보니 1층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의라도 있으면 택배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나 그런 거 할 때 회의할 때 같은 거 그때 전화 오면 못 내려오니까 출발 시간도 오래 기다리시고. 한전과 달리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택배를 맡겨놓고 가거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직원과 택배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전 KPS나 KDN, 우정사업정보센터나 농어촌공사 등은 1층에 택배 보관소가 있지만 한전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국에 전력 마수의 전기가 사용이 안 되면 오늘 방송 같은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제한이 있어요.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보통 250여 개의 물품을 한전에 배달한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불러내고 한쪽은 받으러 내려가는 불편이 하루빨리 끝나길 택배기사와 한전 직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를 조망하는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전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 석학인 베네딕트 앤더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와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 문화전당을 설계한 우규승 건축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이틀간 강연과 토론을 펼칩니다. 또 우규승 건축가가 전당의 핵심 장소를 최초로 직접 해설하는 빛을 향한 동행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설계한 건축가 우규승 씨가 전당을 찾아 자신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우규승 씨는 회색빛 광주에 5.18 역사 공간을 위협하지 않는 녹색 도심공원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낙곤 취재부장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곳 보이는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전당, 이 공간의 설계자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2005년에 제가 왔었으니까 10년입니다. 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봐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실현이 된 셈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4만 평에 해당하는 공용공지들, 녹지 내지는 광장, 그다음에 도청 이 부지가 살아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공원 같은 공간입니다. 이거 설계하실 때 어떤
어떤 정신, 무엇을 담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 5.18 광장은 기념광장입니다. 분수가 있고 거기서 일어난 곳이고 내부에 있는 광장은 한국의 마당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큰 광장인데 규모는 굉장히 됩니다. 이게 50m에 이쪽까지는 100m가 넘으니까 150m. 그 안은 그것은 빈 공간으로 여기는 5개원이 그걸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거길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마당 같은 공간이죠. 근데 동시에 그 공간은 광주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때 과거 당시에는 랜드마크 하면 뭔가 눈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와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신 거죠? 지하로 들어간 거의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도청이나 이 건물들이 를 위압하지 않고 사려지는 건물들이니까 4만 평의 건물을 질 때 쉽게 올라가면은 그대로 위압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심을 거기다 두고 나머지를 그 변방으로 깔려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지도를 볼 것 같으면 회색 도시예요. 그냥 전부 건물이고 녹지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우선 느끼는 게 회색을 도려내고 녹지를 심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시작을 했죠. 4만 평에 대한 공원 내지는 광장, 계단광장, 또 보시는 정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 거죠. 건물 구조나 공원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그 어떤 명소라고 그럴까 특별한 장소가 돼서 그런 거점이 되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다른 계절, 다른 시간 모두 다른 경험을 가져오길 바래요. 광주 시민들이 이러한 그 공간을 선물해준 그 선생님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신가요? 편히 생각하시고 오셔서 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 도심의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산도 들도 온통 꽃천지여서 꽃 구경 가기에는 딱 좋은 시기인데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하얀 눈꽃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은 이곳을 꽃구름으로 뒤덮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햇빛도 너무 내리쬐지 않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아직까지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벚꽃은 예상 시기보다 빨리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광주에는 벚꽃이 평년보다 4일이나 빨리 피었고 4월 들어 봄비가 자주 내리면서 주말에는 벚꽃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광주 전남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가 되겠고 일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낮 동안의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나들이 하기에는 좋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전에도 광주 전남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중흥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회사 자금 담당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온 중흥건설 자금 담당 부사장 57살 이모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부모들이 학교 옆으로 고압 송전탑이 이설될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부모 등 100여 명은 광주시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파트 건설사가 고압 송전탑을 학교 급식소 옆으로 옮길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조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송전탑 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특위의 경과보고서에 대해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다음 주쯤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이나 비선 개입 등 그동안 인사 때마다 잦은 홍역을 치렀던 만큼 윤장현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립과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수차례 유차를 통해 헐값으로 매각된 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산강 환경청과 광주시에 각종 서류와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